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가을 장마라니요 이게. 주말까지 비가 계속 온다는데 지금도 상암동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MBC 안형준 사장이 오늘 이 기상캐스터 고 오유한나 씨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예, 뒤늦은 합의도 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가 단식을 시작한 지 28일 만입니다. 오늘 MBC가 어머니에게 건넨 게 있습니다. 사진이 나올 텐데요. 예, 바로 저겁니다. 고인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명예사원증입니다. 밝게 웃고 있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예, 인천 아라뱃길 산책했는데 누가 동상에다 저렇게 레커치를 해놨네요. 진짜 왜 이렇게 사니 니들 하신 신성진님. 자, 지난 토요일 저녁 충남 공주에 커피숍 와서 급하다고 하길래 화장실 쓰게 해줬더니 아유 당신 모녀들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밥을 못 먹고 있어 하신 오 제장님. 식사 시간이라서 제가 자세한 묘사는 않겠습니다. 자, 지난 3일 제주도 한경면 용수리에서 집을 나간 성경이를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 주변에 개농장이 있어서 잘못됐을까 걱정입니다. 저 녀석 노견이라서 몸도 좋지 않아요. 살해하겠습니다. 꼭 좀 찾아주세요 하신 김슬기님. 예, 연휴 때 사랑하는 아내 이은경 여사 모시고 필리핀 보홀 잘 놀다 왔습니다 하신 김재삼님. 예,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승리 발언 재조명. 자, 한국인 대학생 납치 살해 사건으로 캄보디아가 잠시 후 자정을 기해서 여행 금지 구역이 되는 이 와중에 이 사람의 이 발언이 새롭게 재조명, 재평가되고 있더라. 영상 만나보시죠. What happened in Cambodia? This the greatest country in Asia. One day, bring the G-Dragon to here.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 캄보디아. 네, 최근 가장 중한 사안이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의 한 클럽 무대에서 한 발언이 재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영상 속 승리, 영어로 내가 지인들한테 캄보디아에 간다고 했더니 위험하지 않냐, 국가가 잘 살지도 않는데 왜 가느냐고 하더라 라면서 이거나 먹어라.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가 캄보디아다라고 외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상 속 배경에 쓰여진 문구가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 여기를 운영하는 주최의 로고와 유사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승리가 범죄단지와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없지만 논란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승리와 함께 또 캄보디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제적 인물이 있다고요? 자, 그 사람이 황화나 씨입니다. 이 사람 박유천 씨 부인이죠. 그리고 남양유업 외손녀입니다. 창업주 외손녀로서 마약 사건에 휘말려서 2019년도 집행유예를 받고 약혼요? 예, 집행유예를 받고 그 이후에 나중에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태국으로 도피했다는 또 정황이 있어서 인터폴 수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캄보디아에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목격담이 속출되는데 태국의 고위 인사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상류층 인사들하고 목격담이 있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강제 이산 가족. 자, 온라인에서 한창 갑론을박 중인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KTX 하나둘 기차에 올라타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스르륵 닫혀버렸네. 나 타야 되는데. 자, 승객은 당황 그 자체 그대로 얼음. 자, 그렇게 기차는 삐삐 출발. 엄마 어떡해. 발만 동동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면서 야속하게 저렇게 떠나갑니다. 송 변호사님. 네. 아니 딱 봐도 가족 같은데 KTX가 갈라놔 버렸습니다. 네, 실제로 가족이었고요. 부산역에서 출발하던 기차입니다. 그런데 좀 당황했지만 문이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닫혀버렸기 때문에 2명은 타고 출발했고 네. 나머지 가족들은 못 탔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이상 가족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영상 게시자가 한 말이 논란입니다. 뭐냐면 기차 출발 시간이 9시 26분이었다. 그런데 문 닫힌 게 딱 그 시간, 바로 9시 26분에 문이 닫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자, 여러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지금 가족들이 지금 있는데 정해진 시각에 정시에 출발했다. 다시 좀 열어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왜 정시라는 걸 왜 정해놨느냐. 저런 게 쌓이면 연착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출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5초 후에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가족이 이제 헤어진 상황이고 이 지금 아마도 KTX 입장에서 아니면 저 옆에 사실 다 있거든요.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무원들이 있는데 착각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있으면 정지시키고 다시 문 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송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착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정도면 좀 우리 인정상 가족들 함께 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1분도 채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내가 뭘 본 거지? 그렇습니다.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상황. 첫 번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식당 테라스에 앉아서 탁 트인 하천을 바라보던 바로 그때 저기서 포착된 모습. 속옷까지 홀라당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나는 자연인이다 낚시 중인 저 남성. 혹시 여기 지금 무인도 김씨 표류기 아니면 캐스트어웨이? 충북 옥천입니다. 네, 맞습니다. 충북 옥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가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이 제보자의 가게 뒤쪽에 큰 하천이 있대요. 이 하천을 가게를 통해야만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중년 남성 2명이 하천에서 낚시 좀 하겠다며 찾아왔다고 합니다. 가게를 따로 이용하진 않았고 가게 옆쪽에 난 길을 통해서 하천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에 가게에 있던 여성 손님이 막 비명을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남성 중에 한 명이 저렇게 속옷까지 모두 벗은 채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테라스를 통해서 고스란히 보였던 겁니다. 제보자의 아들이 두 남성에게 가서 막 타이르니까 옷을 입고서 곧바로 짐을 싸서 바로 나갔다고 해요. 제보자, 가게 손님이 남성의 나체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다며 대체 왜 옷을 저렇게 다 벗고 낚시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경찰에 신고를 할까도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혹시나 보복을 하진 않을까 봐 무서워서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더욱 황당한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화장실 세면대에 가득 쌓인 빨랫감. 자, 이 옷들의 주인은 바로 저 여성. 자, 거울을 바라보며 머리를 쓱쓱 시원하게 샤워까지 한 큐에 끝내고 가정집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게 니들 방송까지 할 일이냐? 죄송합니다만 여기 제주의 한 공중 화장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집인지 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중 화장실입니다. 제보자께서 어떤 여성이 공중 화장실에서 머리도 감고 빨래까지 하길래 가서 물어봤대요. 여기 직원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직원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뻔뻔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나와서 저 여성이 차고 온 차를 보니까 렌트카도 아니더래요. 그럼 본인 차면 관광객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정말 어이없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인사가 불러온 싸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인사인 것 같아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70대 남성입니다. 오늘 아침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에 같은 동 이웃인 한 젊은 아이 엄마와 마주쳤어요. 서로 얼굴은 알지만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눈 사이는 아니었죠. 아이 엄마가 절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는데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안녕하세요라는 말 못 들으셨어요? 네? 방금 인사했잖아요.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상대방도 네,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 매너 아니에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아유. 아니라? 아, 이게 뭐예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별꼴이야, 진짜. 그렇게 저를 쌩 지나치더니 앞에서 만난 다른 이웃과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뒤에 두고 걸으며 수근수근 제 흉을 보더랍니다. 제가 얼마 전 관절 수술을 하고 거동이 좀 불편해서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대답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닌데 딸뻘되는 이웃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속이 상합니다. 아이 엄마와 앞으로도 종종 마주칠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 엄마가 안녕하세요 했더니 예 하셨대요. 사연자가. 그랬더니 인사를 했으면 제대로 받아야지, 약간 이 상황인 거예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번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남성입니다. 아니, 아기 엄마, 내가 올해 7학년 5반이요. 귀가 잘 안 들려. 그리고 내가 낯을 좀 가려서 그런 건데 인사 좀 제대로 안 받았다고 아빠 뻘되는 노인네한테 그렇게 잡아먹듯 달려들면 어떡해. 요즘 사람들 정말 짜증 지대로다, 동그라미. 자, 다음은 아이 엄마예요. 어머머머, 아빠 우리 아빠 안 그래요. 낯을 가리시든 말든 내가 할아버지 성격까지 알아야 돼. 난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쉬운 줄 아셔.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될 걸 갖다가 뭐가 어렵다고 사람을 무시하길 그렇게 무시하셔. 정말 별꼴이야, X. 자, 손 변호사님. 네, 이 아이 엄마가 인사를 한 게 잘한 거죠. 네, 주변의 어른한테 인사를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건데, 인사는 인사로 끝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연자가 뭐 똑같은 인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인사를 하든 그걸 잘 긍정적으로 최대한 받아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걸 불만을 갖는다면은 애초에 인사한 취지가 뭔지 약간 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교수님, 근데 속으로는 좀 기분 나쁘시긴 할 것 같아요. 그 엄마가요? 아니, 그래도 저는 나만 나쁜 사람인가? 네, 나만 나쁜 사람이구나. 아니, 저는 이럴 수도 있죠. 어르신께서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냥 편찮으실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또래의 엄마나 또래의 아빠가 그랬으면 기분 나쁘죠. 근데 한참 어르신이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거가 따박따박 이렇게 따질 일인가 싶었는데. 그렇군요. 저만 나쁜 놈인 걸로. 자, 박 변호사님. 마찬가지예요. 예. 좀 할아버지로 보이고요. 70대 이상이고 잘 안 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몸도 조금 고관절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겉으로 봐도 보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여성분이 약간은 자기 기준이 강한 것 같아요. 딱 내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똑같이 하면 좋지만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다는 거, 그걸 인식하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하나 아나운서. 저도 대답을 아예 안 하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어르신에게 화를 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분들께서도 대체로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신데요. 부정정님께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안 받아주면 많은 거죠. 뭐라 하기에는 세상이 좀 무섭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아까 양 앵커가 그 2편, 저편 그 상황극 하실 때 있잖아요. 신토부리님이 아니 원보님 어떤 70대 할아버지가 짜증 지대로다라는 표현을 쓰나요? 사실고증이 잘 안 됐다고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짜증이 많이 나는구만.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지젠의 이터널 기동전 사건담 유니콘.
기동모드전 G건담 최종편 등장. 다양한 건담을 만날 수 있는 시즌의 이터널. 반주년 이벤트 진행 중. 프로는 돋보인다. 멀리서도. New iPhone 17 Pro. 프로가 프로를 만나다. SK텔레콤. 더 피플 라이프. 상조회사인데 이름에 상조가 없어요. 당신의 모든 라이프가 더 잘 되길 연구하니까. 올 라이프, 올 라이트. 사람을 연구합니다. 땅 보러 줬죠. 전체가 심리스 월드라 병수가 잘 빠졌죠? 자, 와, 이렇게 구석구석 콘텐츠로 꽉 차서 일 틈이 없을 겁니다. 좋은 기회 한번 잡아보실래요? 새로운 기회의 땅 아키텍트 사전 등록 중. 아파트 주차장에 3명의 남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남성 사이에 좀 심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갑자기 중년 남성이 앞에 선 남성의 뺨을 때리더니 신고 있던 신발까지 벗어 폭행을 이어갑니다. 함께 있던 또 다른 남성은 뒷짐을 진 채 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대체 이 남성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진짜 이거는 원본 영상을 보시면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죠. 이제 폭행 장면이 나와서. 진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제3자인 제가 봐도. 자, 교수님. 네,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제보자께서 아파트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긁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 관리 회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리비 미납한 주민에게는 CCTV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보자 남편이 이거는 관례에 어긋난 일이다. CCTV에 보여주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회장하고 이 제보자 사이에는 관리비 분쟁 이슈가 있어서 관리비를 미납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따지니까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싸가지 없는 XX가 말을 그렇게 하냐고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 상관도 없는 제3자가 대화에 끼어든 겁니다. 자,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슬리퍼 싸대기.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가해자 아저씨가 저희 오빠랑 회장이랑 듣던 말을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희 오빠한테 갑자기 이 싸가지 없는 가 말을 그렇게 하네 하면서 너 일로 나와봐 하더니 그냥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신 건이거든요. 스레바로 14대, 뭐 손으로 7대에서 한 25대, 30대 정도 맞았어요. 경찰이 출동은 했는데 가해자한테 가서는 그냥 반말 안 하고 몇 마디 나누더니 그냥 보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저 원본 영상을 보면서 앞서 보셨죠? 슬리퍼 이렇게 딱 집어들더니 때리는 거. 거의 10연타를 때려요, 이거를. 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옆에 있던 중년 남성도 이 아파트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한테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밖으로 불러냈고 다짜고짜 폭행을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뺨을 그냥 때린 것도 당연히 문제입니다만 엄청 세게 때렸습니다. 심지어 이 뺨에 맞아서 뺨을 맞고 모자가 벗겨질 정도의 강도로 때렸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 보신 것처럼 슬리퍼를 가지고 벗어서 폭행을 하는데 이게 당연히 아프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모욕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모욕이지 모욕. 네네. 그런 행동들을 했고 또 손으로 때린 거, 슬리퍼로 때린 거 합해가지고 30대 이상을 때렸는데요. 당시 남편은 혹시라도 이거 쌍방 폭행으로 엮일까-봐 저항도 안 하고 그냥 맞기만 했습니다. 좀 참은 걸로 보여요. 예. 잘 참으셨고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으니까 이 제보자의 남편이 경찰에게 진술을 먼저 했겠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 가해 남성이 자유롭게 그냥 돌아다니다가 경찰하고 몇 마디 나눈 다음에 어느 틈에 슬쩍 사라졌다는 거예요. 허허. 자, 그런데 그날 2차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첫 번째 폭행이 저 장면인데요. 첫 번째 폭행 사건 발생한 후 30분 후에 같은 아파트니까 이 제보자하고 어머니하고 할머니까지 3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가해 남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왜 때렸냐 이래 돼가지고 그 제보자의 아버지가
가해 남성한테 항의를 하니까 지금. 요때 이제 2차 다툼이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가해 남성은 팔꿈치로 제보자를 밀면서 저렇게 눈과 강대뼈 부위를 가격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때 또 폭행을 하니까 경찰을 불렀는데 이 남성 경찰이 오기 전에 다시 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 폭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보자도 오른쪽 눈의 시력이 저하됐고 각막이 손상됐다는 진단도 받았고요. 남편 뺨 맞았지 않습니까? 고막이 손상됐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 슬리퍼로 계속 팍 맞는데 이 고막이 터질 법도 하시겠더라니까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그 아파트 무슨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이 폭행 가해자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 남의 일에 뭐 막 바둑판에 뭐 훈수 두듯이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제보자는 이 가해 남성이 회장과 좀 절친한 사이라서 이렇게 이번 일에 끼어들기도 하고 또 폭행까지 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좀 친한 사이니까 이렇게 나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제작진이 회장에게 연락을 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회장은 남성과는 아파트 주민으로 1년에 2~3번 정도 본 사이고 특별히 친한 관계는 아니라면서 이 폭행이 말릴 틈도 없이 발생했고 더 이상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리를 피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유, 옆에 있었으면 말리셨어야지. 자, 그런데 이 가해 남성 폭행 5일 후인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그제죠. 제보자의 아버님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이유였는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장 다 4명 다 나오라고. 니도 나오고 마누라도 나오고 니 자식 새끼들도 다 데리고 나오라고.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저희 아빠가 이는 현행범으로 잡아야겠다 하고 나가게 된 거예요. 알루미늄 대걸레 있잖아요. 쇠대걸레. 그거 머리를 뿌르고 옥만 든 상태로 아빠한테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하고 뒷짐지고 가다가 저희 아빠 머리를 후드려 버렸대요. 아, 진짜 얘한테 이렇게 맞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아빠 그때부터 이제 그 아저씨 팔을 잡고 경찰관 올 때까지 계속 잡고만 계셨거든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뭐 이제 처음부터 이 정도면 작정을 한 건데 이제 너무 위험한 일을 저지른 걸 보면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맨 처음에 어쨌든 제보자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다 나와라. 아내도 데리고 나오고 자식들도 다 데리고 나와라. 아주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가족들을 지키려고 이제 혼자서 공터를 나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경찰에 미리 신고는 한 상태였어요. 공터에 도착을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알루미늄으로 된 대걸레 봉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순식간에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친 겁니다. 너무 위험하잖아요. 폭행을 당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맞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너무 심하게 맞으신 거예요. 끝까지 그 남성의 팔을 잡고 그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티셨고 결국에는 이제 제보자 경찰이 도착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아니, 이거 거의 온 가족을 폭행한 거 아니에요, 손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각막 손상, 시력 저하, 타박상 진단받았고요. 남편은 고막 파열, 전치 3주입니다. 또 아버지도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거든요. 온 가족이 다 맞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 적용 안 되니까 상해니까 병원 갈 때마다 치료비 합하면 100만 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가해 남성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사과도 안 하고 또 치료비 지원 등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남성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긴 한데 근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폭행 후에 경찰이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조치를 했다면 5일 뒤에 아버지까지 폭행당하는 일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러면서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한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더 높은 수위의 보복이 이제 가해질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해 남성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폭행 혐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예약한 숙소에 당일 취소를 요구한 손님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규정상 무료 환불이 안 된다고 하자 벌어진 일인데 손님은 오히려 사과까지 요구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같이 좀 봐주시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이런 손님들이 있구나. 제주에서 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제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사건의 시작은요. 한 남성이 여행 앱을 통해서 제주에 있는 이 숙소를 예약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2명이 2박 3일 동안 묵는 일정이었고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였다고 합니다. 자, 남성, 숙소에 묵기로 한 당일에 예약을 했어요. 당일날 오후 1시 50분쯤 예약을 했는데요. 숙소 직원이 예약이 접수된 지 1, 2분 만에 바로 전화를 드려서 당일 예약 사실을 확인하고 체크인 방법이나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15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예약을 한 남성에게 다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내와 상의를 해봤는데 숙소 위치가 너무 멀다고 한다. 환불 되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직원은 환불 불가 상품인데 예약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여행 앱을 통해서 빨리 취소를 하면 환불이 될 수도 있지만 규정상 어렵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보통 거의 대부분의 숙박업체에서 입실 당일 취소는 무료 취소가 안 되는데요. 여행 앱으로 예약한 지 10분 이내일 경우에 무료 취소가 가능한 곳도 덜어 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거라고 합니다. 자, 바로 어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가 오늘 묵을 숙소 예약을 당일에 했다. 뭔가 좀 선뜻 이해가 되진 않지만 사정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마저도 무료 취소가 되는 시간을 넘긴 다음에 취소해달라면서 환불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옆에 있던 그 여성, 아내겠죠. 전화를 바꿔받으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결제를 방금 했는데 취소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일단 무료 취소 시간이 지났어요, 고객님. 그리고 예약되고 나서 저희가 확인 전화 드렸을 때 확인 전화도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여기 숙소를 이제 이용을 하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불쾌한 채로 이제 이 여행이 끝나면 숙소 측에도 안 좋으실 텐데. 예약을 하셔야 된다.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한테 지금 협박을 하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니 꼭 가가지고 한번 얼굴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무슨 직원 주제에 딴 거 아니고 월급 200만 원짜리 받으면서 지금 이런 애 저런 애 하는 게 지금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예, 좀 격앙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교수님. 맨 처음에 이제 이 남성이 전화를 해서 남성은 그래도 우리 꼭 취소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얘기는 좋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일은 무료 취소가 이제 되지 않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성이 바꿔서 중간에 우리 이거 신혼여행이다. 근데 방금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으신 대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협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시 돌아오면 안 좋으실 텐데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직원이 취소 규정 다 알고 예약하신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우리가 고객인데 이게 서비스가 맞냐? 그리고 직원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내 얘기를 들어라. 그쪽이 직원이지 않냐? 직원 주제에.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겠지. 평생 200만 원 받고 거기서 일해라. 고등학교만 나온 주제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규정상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일단 그냥 고지를 했던 것뿐인데 저런 폭언을 쏟아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났으면 제보 안 하셨을 거예요. 안 하셨을 거라고 해요. 아직 더 있습니다. 이 여성 손님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 석사 받은 여자야. 자, 통화 내용 이어서 좀 더 들어보시죠. 야, 네가 거기서 일하는 그 주제에 지랄하지 마. 아니 겨우 거기서 일하는 주제에 야, 니 진짜 거기서 진짜 평생을 일해도 니는 진짜 그 수준의 몸멈춰 미치. 뭐 이런 미치 있어. 저는 석사인데 너네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고객
거기서 그 예약 받고 괜히 씨발 뭐 야 뭐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뭐 어디서 무슨 말도 안 되게 어디 기분을 적지고 있어. 야 너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니네 직원들이 뭐라는 거 아냐? 아니 내가 이거 너가 응대한 거 그리고 내가 소비자로서의 권리로 그대로 블로그 이거 다 올려서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욕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석사라는 게 상당히 눈에 띕니다. 나는 석사, 너는 고등학교. 그 얘기를 하면서 욕설이 무려 25차례 이상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아, 그걸 다 세보셨어요? 세볼 필요는 그 대본에 있네요. 예. 그래서 사실 와서 하는 말이 이제 나는 석사인데 너는 고졸이니까 이런 일 하면서 시비 거는 거라고 오히려 반박을 하는 거고요. 뭐 예컨대 네가 응대를 한 거를 블로그나 미디어에 올려가지고 잘못됐다라고 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욕설하고 자기는 석사인데 너는 고졸이니까 거기서 평생 일해라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제작진이 전화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계속 이런 대화하고 끊으면 다시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금 응대받았던 이 전화 받았던 분이 너무 화가 난 게 뭐냐면 직원이 화가 난 게 그때 전화할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모욕감이 들고 이래가지고 눈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눈물 나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진짜 왜 아니시겠습니까? 예? 저런 얘기를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런 얘기를 듣는데 자, 이 직원분이 대표 사장님한테 중간 보고를 하면서 얘기하셨대요. 그냥 무료로 취소 환불해 줄까요? 했더니 이 대표님이 그런 폭언을 듣고 무료 취소가 웬 말이냐. 이거는 사과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님 계속 지금 갈 테니까 사과해라 하더니 정말 왔다면서요. 네, 그날 오후에 정말 이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데 다른 직원이 혹시 몰라서 또 영상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장면이 지금 보관이 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이 전화로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욕설 25회에 담긴 그 대화 나눴던 그 여성 직원을 딱 보고는 이게 참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또 외모 공격이에요. 외모 지적. 그 직원에게 원숭이처럼 생겼다. 네, 이런 참 믿기 힘든 발언을 면전에서 대놓고 하고요. 그러자 이 남성 손님은 좀 죄송하다. 좋게 넘어가자. 이렇게. 아마도 남편이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결혼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막 그것까지 뭐 다 확인을 못했으니까 이 남성 손님이 좋게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직원하고 대표가 이 여성 손님 그러니까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과 여성 직원 간의 통화 녹음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예, 들려주면서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 이거는 아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했지만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여성 손님은 사과할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대표가 아니 직원에게 이거 사과하면 환불이든 뭐든 다 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사과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성 손님이. 결국 대표는요. 이들 부부를 업무방해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 출동해서 따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남성 손님은 또 계속 웃으면서 사장님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느냐. 그냥 저희 잠만 재워주시면 된다. 좋게 풀면 어떻겠냐라면서 저기서 잘 생각을 해요 또. 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해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고 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죠. 교수님 더 있죠? 네. 여기서 끝나도 진짜 괴로운데 이 얼마 뒤에 이 숙소의 대표께서 SNS를 이제 검색을 하다가 그 숙소에 대해서 굉장히 악담이 써져 있는 글을 발견을 해요. 보니까 그때 그 여성이었어요. 남편하고 나하고는 좋게 풀고 싶었는데 끝까지 체크인을 해주지 않았다. 우린 체크인하러 간 거였다. 그러면서 직원 응대부터 대표까지 뭐 너무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막 적어 올렸어요.
본인이 한 건 다 앞뒤로 자르고 이렇게 입실 안 시켜줬다. 이 얘기만 강조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께서는 분통이 이제 터졌어요. 맨 처음에도 마치 리뷰 공격을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숙박을 못했기 때문에 리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SNS에다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일단 이 사장님께서 남은 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얘기 좀 들어보시죠. 우리도 진상들이 가끔 오는데 대화를 하면 다 풀려요. 웬만한 사람들은 풀리는데 이분들은 오자마자 성질내면서 진짜 막 너무 심해요. 우리 여직원한테 막 원숭이 같이 생겼는데 너가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사람을 뭐라고 하죠? 좀 너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표본대로 이 사람은 진짜 끝까지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끝까지 가시겠다. 자, 이제 민사 형사 이 부분인데요. 형사의 이제 업무 방해죄가 위력, 위계한 업무 방해죄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이제 모욕죄 같은 거는 사실은 전화하면서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협박죄 같은 것도 될 것 같거든요. 전화할 때도 위해를 가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해악의 고지를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형사가 성립하면 또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민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나마 남자 손님은 그래도 사과를 하려 하는데 여자 손님, 이 사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 사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일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원만하게 좀 사과하시고 잘 풀어라 하겠는데, 이제는 그 돌아올 수 없는 이 강을 건너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카페 안 두 남녀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 남성이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여성을 바라보며 손등을 살포시 쓰다듬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단호하게 손길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들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와, 진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연도 진짜 집중해 주시죠. 욕 나오실 거예요, 자동으로. 자,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40대 여성인데요. 결혼 생활 내내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남편이 생활비는 당연히 제대로 안 좋고 폭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부 갈등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시부모님의 시누이의 시아주버니까지 번갈아 가면서 집에 와서 이혼을 하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결국 부부는 협의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또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맨 위에 큰아들만 우리가 키우겠다고 양육권을 주장해서 둘째, 셋째 딸은 이 제보자께서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나마 1년 뒤에 큰아들이 전화가 와서 울면서 엄마, 아빠가 술 먹고 나 때리고 밥도 안 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제서야 그런 상황을 알게 돼서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세 자녀 모두 제보자께서 키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 남편 나는 솔로를 찍었다고요? 네, 어느 날부턴가 전 남편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 남편 SNS에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사진들이 가득한 겁니다. 3명의 자녀가 지금 제보자가 혼자 키우고 있는 이 3명의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예요. 게다가 막내딸은 지병이 있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치료 비용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양육비를 못 준다는 이 전 남편,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보자에게 털어놓습니다. 어떤 얘기요? 자, 나 사실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내 과거를 모르는데 이 여자친구랑 동거할 집을 구하느라 지금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 라는 거예요. 제보자가 법원을 통해서 이제 양육비 감치 명령, 그러니까 강제로 이 양육비를 주도록 했는데도 전 남편은 잠시 돈을 보내는 신용만 좀 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여기서부터 이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전 남편이 수년 동안 양육비를 안 줬잖아요. 그런데 연락까지 끊고 잠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어요. 전 남편이 사정을 설명해 주겠다 이러면서 카페에서 만나겠다고 요청을 했고 만난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사파가 이 장면인데요. 오래간만에 마주 앉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전 남편이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이러면서 역시 나한테는 아이들 엄마인 당신이 최고인 것 같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제보자가 이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아이가 됐고 양육비나 줘라 라고 말을 했더니 이때 손등을 슬쩍 잡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내가 양육비를 줄 테니까 다시 만나지 않겠냐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요, 더욱 노골적인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얼마 줄게, 한 번만 가자, 뭐 만나라, 얼마 줄게, 만나자, 뭐 밥 먹으러 가려면 밥 먹으러 안 가겠다면, 한번 50만 원 줄게, 한번 만나자. 네 주소 좀 찾아온나. 뭐 내한테 뭐 줄 거 있는데 온나, 이렇게 내가 안 간다고 했거든요. 박 변호사님, 이게 사람 XX입니까? 이게 인간인가 싶은데 좀 전에 만나달라 50만 원 줄게 해서 그 카페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니까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잠자리 하면 양육비 줄게. 전화 안 받으니까 50만 원 줄게 만나자 문자 메시지 보내기도 하고 더 충격적인 거 아유 그렇게 싫으면 나 여자친구 좀 소개해줘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은 이제 뭐 이게 사실 이런 대화가 있었긴 있었지만 이혼을 했지만 또 부부였기 때문에 성희롱 같은 건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아니죠.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그걸 문자로 보내면 참 보이스피싱 자식이 친하게 지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좋아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원수처럼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내보고 사람 아니라고 안 왔다고 닌 인간 아니라고 듣고 있는데 문상 안 오냐고 그래서 양육비 돈 없으면 못 주겠다. 뭐 거기 안 와서 못 주겠다. 아이고 참 핑계도 가지가지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요. 갑자기 당숙 어른이 돌아가셨으니까 네가 와가지고 며느리로서 노릇 좀 해라. 이게 핑계가 될 수나 있을까 싶은데요. 제보자는 전 남편의 당숙 어른과 결혼식 때 딱 한 번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구를 하는 이 전 남편의 말투,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황당했던 제보자. 우리가 뭐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양육비도 안 주는데 내가 거길 왜 가냐 쏘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 그래? 그럼 네가 우리 당숙 어른 장례식도 안 왔으니까 나도 우리 애들 양육비 못 줘. 이렇게 되려 뻔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사람 XX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큰아들을 이제 사실 살 때 약간 때리고 이래서 학대를 했던 정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아들 입장에서는 아빠 만나는 거를 거부하고 자체를 거부했던 상황인데 요걸 핑계 대는 겁니다. 저런 불효자한테 내가 돈을 왜 주냐라고 면접 교섭권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또 딸 관련해서는 둘째 딸이 사실은 학원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돈 없어. 이런 말을 하면서 안 줬다라고 합니다. 아니 손 변호사님 당연히 줘야 될 양육비를 뭐 이렇게 그냥 유세를 떨어 왜? 네, 특히 이 면접 교섭을 아이가 거부하기 때문에 나는 양육비 못 준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고요. 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생존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대하고 그리고 또 엄격한 의무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변경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설령 자녀가 면접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거나 경감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주장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자 교수님, 뭐 100번 양보해서 전처와 재결합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뭐 접근하는 거라고 쳐요. 자 근데 그렇다고 뭐 이해를 해줄 것도 아니지만 이해를 한다 치면 저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건 본인이 또 여자친구 있을 때는 뭐 전혀 아내한테 애정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부인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비인간한 성적 도구화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일종의 조롱이자 모욕을 주는 거고 성적으로 그냥 내가 너는 나의 성적인 대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무시하는 거죠. 이 아이도 학대하고 전 결혼 생활에서 폭언도
하고 이런 성적 조롱을 하고 저는 이 남자는 뭐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이런 아빠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들의 판단이 지혜로운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새 아이입니다. 미성년자 새 아이인데요. 새 아이 키우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아이들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고요. 힘내시고 받으실 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 뭐 말씀 중에 나는 솔로를 찍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거기 출연한 출연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혼남인데도 싱글인 척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했던 겁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각, 가게 안에 있던 두 여성 직원이 카운터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낀 남성이 지폐를 손에 쥔 채로 가게 안에 들어오는데요. 늦은 밤에 선글라스? 자, 직원들에게 지폐를 내밀면서 봉지 우유를 주문합니다. 자, 휴대전화를 보던 직원 봉지 우유를 찾아서 남성에게 건네주는데 남성 지폐가 부족했는지 지갑에서 돈을 더 꺼냅니다. 직원은 남성을 기다리면서 휴대전화를 보는데 뭐야 이거? 남성이 직원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저렇게 몸이 휘청일 정도로 강하게 확 잡아 뜯어내서 밖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아니 지금 목걸이를 낚아챈 거예요? 네, 이 두 직원 후다닥 도망간 남성을 불이 나게 쫓아가 보지만 결국 놓쳤다고 하는데요. 이 날치기범 반드시 붙잡혀서 꼭 벌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 다음 이어갑니다. 아유, 진짜. 자, 한 아이가 발코니 난간에 손을 얹고 밖을 두리번거리다 고개를 숙여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결심한 듯 다리를 난간에 걸쳐 올리는데요. 곧바로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다시 올라가려고 바둥바둥 안간힘을 써보지만 역부족인데요. 그러던 중 건물에 도착한 여성 물건을 나르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여성의 눈에 들어온 아이. 당황한 여성은 재빨리 아이를 향해서 양팔을 벌리는데요. 이를 본 주민들은 서둘러 달려와서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칩니다. 계속 올라가려 애쓰던 아이가 아이는 결국 아래로 휙 떨어졌는데요.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다행히도 여성의 품 안으로 들어간 덕분에 아이는 전혀 다치지 아이고야. 알고 보니 아이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아버지를 찾으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다음부터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이와 꼭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저런 거 가끔 보면 슈퍼맨도 있고 슈퍼우먼도 있고 원더우먼도 있고 이 세상에는 참 좋은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예. 한 여성이 낑낑 설거지 그릇이 잔뜩 담긴 바구니를 계단 끝으로 힘겹게 옮깁니다. 안 돼. 바구니 끝을 꽉 붙잡고 천천히 계단 아래로 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바구니가 천천히 내려가더니 무게를 이기지 못해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우당탕 바구니를 잡고 내려가다가 결국 손을 놓치고 마는데요. 여성 바구니가 계단 아래로 굴러가는 모습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합니다. 와장창 쨍그랑 바구니가 엎어지면서 안에 있던 그릇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멀쩡한 그릇 하나가 없어요. 바닥은 깨진 파편으로 가득합니다. 깨진 그릇값 물어주려면 한 달 월급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 저 정도의 무게면은 혼자 저게 나르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업주도 좀 미리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온전히 직원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좀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길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원한 그늘에서 고양이가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요. 자, 그 곁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 총총거리면서 맴돕니다. 불안한데. 자, 비둘기가 한 발짝 고양이에게 다가가서 결국 코앞까지 접근하는데 점점 고양이 얼굴 위로 올라가기까지 해요. 자, 그러더니 고양이 얼굴을 퍽퍽 잡고서는 앉아버리는데요. 자, 냥! 참다 못해 일어난 고양이 잔뜩 화가 난 건지 냥냥 펀치! 비둘기를 여기저기 퍽퍽 때립니다. 아유, 잠자는 고양이 털을 건드렸어. 사실 비둘기와 고양이 6개월
6개월 전부터 비슷한 일로 싸워왔다고 해요. 이젠 그만 싸우고 미운 정도 쌓였겠다. 앞으로는 좀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하실 냥냥 펀치. 세네요. 죄송합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